maybe dribble the court fast, break the pass, fake thing, go for the score. I push names, I'm taking the charge, my back ache from working the yard. Give me another 24 to sharpen the door swore. Blood, sweat, tears out of my pores, I'm running for mine, I'm looking for yours.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레이커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 조코피TV가 NBA 직관 이벤트를 기획을 하면서 저나 또 혹은 뭐 저희 PD들이나 또 저희 대표님이나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갔을 때 슈퍼스타가 부상으로 못 나오면 어떡하지? 뭐 슈퍼스타뿐만 아니라 이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필 이 선수가 그때 부상 시점 혹은 뭐 부상 회복 시점이면 어떡하지? 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건강한 팀, 또 유능한 의료진과 그리고 또 뭐 트레이너 파트를 가지고 있는 팀들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LA 레이커스가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부상자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심각한 레이커스 선수들의 부상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커스 일단 건강하지 못합니다. 샴즈의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찬 우드는 최근 들어서 왼쪽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왜 이 시점에 받았을까? 충분히 미리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도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8주 이후에 재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주 이후에 복귀가 아니라 8주 이후에 재평가를 한다는 건 그 이후에 뭐 또 재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바로 복귀할 수도 있지만 8주 이후에 모든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8주 이후에 재평가라는 건 이건 거의 최소 8주 부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JJ 레딕 신인 감독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머리가 아프고요. 또 제라드 밴더빌트, 이 제라드 밴더빌트는 트레이닝 참가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진짜 머리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래 크리스찬 우드처럼 수술 받고 그리고 이때까지 확실히 뛰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즌 플랜을 짜는 데는 있어서는 더 용이할 수 있는데 이 제라드 밴더빌트는 트레이닝 캠프 참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갑갑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제라드 밴더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 보스턴 셀틱스와 경기에서 다쳤습니다. 이 중족부 염좌 부상을 입었는데 원래는 수술로 이 부위를 낫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레이커스는 언젠가 플레이오프에 제라드 밴더빌트가 복귀하기를 바란 거죠. 플레이오프에 밴더빌트가 필요하니까 당장 수술보다는 수술을 받지 않는 그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제라드 밴더빌트는 계속해서 뭐 봄농구가 가까워질수록 뭐 접촉 훈련한다, 뭐 비접촉 훈련한다, 그 다음에 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이미 뭐 레이커스 팬들의 피로감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제라드 밴더빌트의 이 재활이 이상했다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뭐 착실하게 단계를 밟았습니다만 레이커스가 1라운드에 일찌감치 탈락을 하면서 결국 밴더빌트는 플레이오프에 뛰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즌 종료 이후에 이 제라드 밴더빌트에 대한 소식은 많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저도 뭐 구글링해서 찾아봤지만 이 밴더빌트의 몸 상태에 대해서는 딱히 뭐 뉴스가 나온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펙트럼 스포츠넷의 이 마이크 브레스난이라는 이 양반의 보고서에 따르면 밴더빌트는 재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도 재활 중인데 훈련 캠프나 혹은 그러니까 트레이닝 캠프나 프리시즌에는 나설 준비가 완전히 돼 있지 않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레이커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레이커스 팬들도 아주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덧붙이기를 현재로서는 재부상 위험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기 출전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큼의 체계적인 재활 과정을 계속 가져가는 게 관건이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그냥 꾸준하게 내가 몸 상태가 올라오기만을 아주 점진적으로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팬들이나 혹은 뭐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언제 확실하게 낫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확실한 차도가 있다. 지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부상을 입고 나서 수술을 받지 않고 재활을 하는 방향으로 임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답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캠프나 혹은 프리시즌 때 제라드 밴더빌트의 활발한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놀랄 것이 없다. 반대로 오히려 트레이닝 캠프나 프리시즌 때 저는 밴더빌트가 돌아온다면 그게 더 놀라운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기사를 흘리는 것 자체가 저는 밴더빌트의 몸 상태가 100%는커녕 7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밴더빌트, 크리스천 우드는 시즌 개막전에도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크리스천 우드 같은 경우에도 깝깝합니다. 크리스천 우드가 왼쪽 무릎에 이 관절경 수술을 받았는데 이 크리스천 우드가 올해 3월에 또 유사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관절경 수술은 아닌데 3월에 시술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 로테이션에서 탈락을 했었는데 당시랑 그 다음에 레이커스의 지금 이 문구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차이가 있다면 크리스천 우드의 복귀 시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는 8주 후에 재평가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우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이후에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 후반 들어서 나설 수 있었지만 로테이션 탈락을 했었고요. 3월 당시에는 이 수술과 시술이 아주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자, 하지만 6개월 뒤에 굉장히 비슷한 시술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좋은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상이 발견됐더라면 굉장히 짧은 인터벌을 두고 시술을 받았거나 수술을 했을 텐데 근데 무려 6개월이 지나고 또 수술을 받는 거잖아요. 전혀 좋은 징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레이커스 구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즌 우리는 제러드 밴더빌트 그리고 게이브 빈센트의 건강과 우리가 드래프트를 뽑은 달튼 크넥트 그리고 우리가 연장 계약을 맺은 맥스 크리스트의 성장을 우리 팀의 전력 상승 요인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젤런 후드 시피노는 싹 뺐고요. 부상자들의 정상적인 복귀와 영건들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초반부터 지금 엄청나게 삐걱거리는 거죠. 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레이커스가 아예 인저리 프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도 71경기를 뛰었고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무려 76경기 뛰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 전경기, 디러셀 76경기, 타우린 프린스 78경기, 하치무라 68경기, 상위 6명이 15경기 이하로 빠졌어요. 이건 비교적 아주 건강한 시즌을 보냈다는 건데 문제는 롤 플레이어들이 지금 전혀 제 몫을 못했다는 거죠. 일단은 제러드 밴더빌트 지난 시즌에 29경기밖에 못 뛰었는데 이 친구 나이가 24살이에요. 지금은 돌도 씹어먹을 나이라는 게 아니라 24살에 이렇게 계속 하체 다쳐버리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게이브 빈센트는 레이커스가 자유계약으로 데려왔는데 첫 시즌에 11경기 제2의 캔드릭 넌이야. 캔드릭 넌도 마이애미의 단신 가드로 주가 높이고 레이커스 왔는데 그냥 벤치에서 구경하다가 떠났잖아요. 빈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애미산 단신 가드인데 얘 11경기 뛰었거든요. 자, 그리고 크리스천 우드도 지난 시즌에 50경기를 어떻게든 채웠지만 팀이 막판 스퍼트를 해야 될 때 결국에는 병원에 들어 누웠습니다. 자, 그래서 제러드 밴더빌트나 게이브 빈센트, 크리스천 우드가 도합 90경기 출전에 그쳤고 다음 시즌에도 이 정도 언저리에 출전 경기를 기록한다면 올림픽에 참가했던 데이비스 르브론은 더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디러셀과 오스틴 리브스는 정말 다치지 않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기존 선수들에게 과부하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 코비 브라이언트 옆에 있는 게리 비티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분은 레이커스의 트레이너로서 1984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32년 동안 레이커스의 트레이너로 재직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가 가장 따르고 좋아했던 트레이너였고요. 이분 이외에도 이제 주디 세토라는 분도 계셨어요. 이분이 있었을 때는 레이커스의 트레이닝 파트가 지금처럼 많은 비난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스티브 내시도 다쳤고 드와이트 하워드도 빌빌댔고 줄리어스 랜들 루키 개막전에서 다리 부러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만큼 무능하진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게리 비트는 코비가 가장 따르고 좋아했던 그런 트레이너였고요. 코비와 함께 레이커스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게리 비티가 은퇴한 2016년 이후로 현재까지를 놓고 보면 트레이닝 파트 싹 바꿨죠. 그런데 2020-2021 시즌에 레이커스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163경기를 날려버리자 레이커스는 수석 트레이너인 니나셰와 바로 결별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트레이너 파트를 싹 갈아버립니다. 그런데 또 지난 2년 동안 주요 선수들의 잦은 부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제러드 밴더빌트, 크리스천 우드, 게이브 빈센트, 캔드릭 넌 이런 사례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트레이너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레이커스 현재 트레이너와 의료진을 살펴보면 뭐 이분들이 100%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도 최종적으로 컨펌을 하는 건 구단 프런트 오피스입니다. 이건 다 FO들이 해요. 레이커스의 수석 트레이너가 안 돼요,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최종 결제 서류는 이들이 아니라 구단 프런트 오피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책임에서는 사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맨 왼쪽에 아래에 계시는 저 마이크 맨시아스라는 분은 르브론 제임스의 굉장히 오래된 트레이너입니다. 그리고 뭐 존 이숍이라든지 또 저 위에 있는 옥타비오 마르케즈 이런 분들도 뭐 양력을 찾아보면 빵빵해요. 빵빵한데 결국에는 이 트레이너 파트가 얼마나 중요하냐, 결국에는 이 트레이너 파트가 선수의 부상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관리 측면에서도 사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의료진도 마찬가지죠. 의료진도 내가 이 선수에 대한 부상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될지 수술을 하지 말고 재활을 해야 될지 여부를 모두 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트레이너 파트와 의료진 그 다음에 구단 프런트 오피스가 과연 화음이 잘 맞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트레이너 의료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가 찾아본 결과 NBA 트레이너는 일단 선수들의 근력 및 컨디셔닝, 그리고 물리치료, 마사지 및 일반 운동 훈련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특정 시간에 어떤 선수가 어떤 훈련 스태프를 만나야 하는지도 예약을 하고요. 왜냐면 이제 그 선수의 몸 상태, 또 그 선수의 뭐 최근에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니 그냥 무작위로 혹은 아니면 순차적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연습 시간이 언제인지, 또 누가 연습 전에 나타나야 되는지를 파악한다는 거죠. 이 선수는 몸을 푸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아니면 이 선수는 지금 백투백을 뛰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런 이 훈련 파트들은 스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트레이너들이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버스가 호텔을 떠나야 되는지 또 결정을 하고요. 운동 세션 그리고 연습 및 경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죠. 트레이너는 그냥 내가 주시하는 거는 선수들밖에 없어요. 선수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피로를 풀고 어떤 식으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트레이너들은 계속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 팀에는 또 의료진도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의사, 닥터들이 있는데 이 의료진은 트레이닝 파트, 이 트레이너들과 그 다음에 코칭 스태프, 그 다음에 또 구단 수뇌부와 상의해서 부상자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결정합니다. 독단적으로는 당연히 할 수 없죠. 가장 대표적인 게 수술 혹은 비수술. 제라드 밴더빌트 사례는 비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활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은 트레이너, 그 다음에 코칭 스태프, 구단 수뇌부보다는 당연히 의료진이 훨씬 더 세부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수술하는 시점, 그 다음에 완치 일정을 파악해서 팀에 보고하는 거죠. 7, 8주 정도 걸리는데요. 7, 8주 정도면 충분히 비접촉 훈련하고 나서 접촉 훈련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크리스찬 우드처럼 6개월 뒤에 수술을 받았으니 8개월 뒤에 재평가하자고 기자들 만나서 그냥 언론에 보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어쨌든 레이커스는 게리 비티와 주디 세토가 떠난 이후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리 비티는 뭐 NBA에서 재직한 가장 오래된 트레이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게리 비티의 인터뷰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다치면 저는 제 자신을 가장 가혹하게 비난합니다. 화장실 거울에 서서 저부터 바라봐요,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게 바로 레이커의 방식입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제가 은퇴하게끔 결심하게 된 계기는 줄리어스 랜들이에요. 줄리어스 랜들이 첫 경기에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게 제가 은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고, 그리고 모든 의사와 외과의는 트레이너 파트 니네들이 놓친 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줄리어스 랜들이 첫 경기에서 결국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나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트레이너들은 다들 이런 직업 사명감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게리 비티도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내시가 은퇴했을 때 스티브 내시의 기량이 NBA 레벨에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다. 스티브 내시는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데 전성기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본인이 은퇴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참 저는 와닿더라고요. 아니, 뛰면 잘하는데 왜 은퇴할까? 클라이드 드렉슬러도 너무 잘했는데 왜 빠르게 은퇴했을까? 왜 이르게 은퇴했을까? KBL에서 양동근 선수 충분히 더 뛸 수 있는데 왜 빠르게 은퇴했을까? 그런데 게리 비티가 본인이 이제 옆에서 딱 지켜본 결과
그런 결론을 도달하는 거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건 선수 입장에서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젊었을 때 됐던 게 이틀, 3일이 더 걸려버리면 그 과정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경쟁심과 또 향상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운동선수들일 텐데 참 이런 인터뷰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자, 레이커스가 아예 뭐 트레이너들이나 혹은 의료진 파트가 노력 안 한 건 아니에요. 저는 또 기사를 찾아보다가 상당히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비행기만 타면 편두통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 때부터 엄청나게 경련이 일어났던 레이커스 모 선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레이커스의 이 구단 수뇌부와 그 다음에 트레이너 파트, 그 다음에 의료진들이 모두 다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게토레이 음료수 아시죠? 이 게토레이사와 협력을 해서 각 선수들에게 땀을 분석하는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개별화된 수분 공급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선수별로 다 흘리는 땀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선수에게 맞는 그런 수분 공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는 선수들 이름이 적힌 병에 탄수화물, 그 다음에 전해질, 그리고 나트륨, 칼륨 함량이 다 들어있고요. 또 선수 개개인에게 필요한 탄수화물이나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해요. 그리고 게토레이사가 레이커스에게 딱 선수 코드 4자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몸무게, 그 다음에 또 신체 조건 뭐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런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참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선수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구단들이 노력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불가항력으로 선수들이 다치는 경우에 트레이너 파트너 의료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긴 합니다. 다만 크리스찬 우드와 제라드 밴더빌트, 게이브 빈센트 사례가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 레이커스가 굉장히 깝깝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게리 비티가 떠났지만 결국 레이커스는 2020년에 또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의 이제 마지막 댄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롤 플레이어들이 결국은 활약을 해줘야 슈퍼스타들도 정규 시즌 때 더 높은 생산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나아가서 또 봄농구에 우승을 위한 집중력도 키울 수가 있겠죠. 자, 크리스찬 우드, 또 게이브 빈센트, 그리고 제라드 밴더빌트까지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이 무난하게 또 돌아와서 더 멋지게 경쟁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